한글 2014에서는 다양한 보기 옵션을 이용해서 문서 작업을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작성한 매뉴얼인데요. 자, 이걸 이용해서 어떤 보기라는 기능을 좀 이용할 겁니다. 상단에 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자, 보기 메뉴에 가면은 다양한 어떤 형태를 그 화면의 어떤 모니터 상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양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 쪽윤곽이라는 부분 있죠. 인쇄하기 전의 용지의 여백이나 머릿말, 꼬릿말 등이 어떤 모양으로 인쇄될지 미리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죠. 자, 클릭하면은 쪽윤곽이 없어지는 거고요. 다시 클릭하면은 쪽윤곽이 나타납니다. 모니터 크기가 작으신 분은 쪽윤곽을 없앤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모니터 크기가 뭐 한 23인치 이상 되시는 분은 이렇게 쪽윤곽을 켜신 다음에 어떤 상태를, 그러니까 영지 여백 상태라든지 머릿말 꼬릿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전체 화면이 있는데요. 전체 화면은 주로 글자를 수정할 때, 그리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한테는 유용합니다. 어, 전체 화면을 사용하게 되면요, 상단에 어떤 도구라든지 메뉴라든지, 그럼 아래쪽에 있는 상황 표시줄 이런 것들이 모두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돼서 오직 편집만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걸 사용하시려면 아무래도 단축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단축키. 한글에서는 빠른 문서 작업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축키를 많이 하는 게 좋은데, 물론 지금은 어, 이 한글 버전에 따라 좀 사실은 좀 다르죠. 지금은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이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단축키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야 된다고 하면 다르죠. 워드 프로세서 1급이라든지 ITQ 한글이라든지 뭐 MS 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시험을 치야 된다면은 단축키를 좀 아셔야 되죠. 자, 전체 화면 클릭하면 이렇게 사안 표시는 남아있네요. 자,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이 상단에 있는 어떤 기능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 위쪽에 살짝 갖다 대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전체 화면 닫기를 클릭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가시면요. 요거는 나중에 조금 보도록 하고요. 요 100% 폭맞춤, 쪽맞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쪽맞춤은 단축키가 컨트롤 GP고요. 여기서 컨트롤 플러스 G, P라고 되는데요. CTRL 플러스 G, P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컨트롤을 누르고 G와 P를 연속해서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한글은 단축키가 어, 이렇게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CTRL입니다. 컨트롤 하나만 되는 게 있고 뒤에다가 콤마 찍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연속해서 두 번 빠르게 입력이라는 뜻입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P와 G를 차례로 입력하면 단축키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자, 쪽맞춤이라는 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폭맞춤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거는 폭이라는 거는 화면 모습 그대로 모니터 화면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전체 글자를 보도록 전체 글자를 표시해 주는 기능이고요. 그럼 쪽맞춤이 있습니다. 쪽맞춤. 이 쪽맞춤이 어딨죠? 쪽맞춤이라는 거는 하나의 페이지로 하나의 페이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페이지. 페이지라는 거는 한 개의 페이지로 보는 건데요. 이건 종이입니다. 종이. 페이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인쇄를 할 때 보통 A4나 뭐 B3, B4 이렇게 종이에 출력을 하게 되죠. 즉 보통 기본 값은 A4로 설정이 되는데요. 이 쪽맞춤 설정하면 A4 용지 한 장씩 이렇게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장, 두 장, 석 장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100% 클릭하면은 이렇게 종이의 크기 비율대로 이렇게 자동을 맞춰주게 됩니다. 우측 하단에 가면은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쪽맞춤, 폭맞춤, 쪽맞춤, 그러면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대화상자가 뜹니다. 자, 이게 있는 대화상자들은 여기 옵션 값이 있는 것들과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0% 확대라는 화면을 확대하는 거고요. 300% 그렇죠. 200% 그러니까 이거는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인데 화면 죄송합니다. 지금 아침 일찍 돼가지고 지금 7시 30분입니다. 벌써 어제 밤 꼬박 샜습니다. 요즘 자금량이 많아서 밤 꼬박 새고요. 계속 아침에는 또 강의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목이 제 목이 아닙니다. 지금 목이 갈라지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화면 확대를 한다고 해서 글자 크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화면을 확대하면은 글자 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인데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화면상에서만 글자를 좀 더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는 기능일 뿐입니다. 자, 100%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가장 편한 게 폭 맞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시고요. 마우스 힐 버튼 있죠? 드래그 해주십시오.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확대 또는 축소가 일어나게 되죠. 요에 따라서 요 확대 요 부분도 값이 변하게 됩니다. 자, 화면 확대 축소 이거는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실 버튼 이걸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어떤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작업창 숨기기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요거 얘기합니다. 작업창 클릭하면은 작업창이 이렇게 없어지죠. 모니터 화면이 작으신 분은 요걸 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편집 화면 나누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글 2014에서는 현재 문서를 여러 개의 어떤 창 형태로 나누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창으로 나눠서 작업하게 되면은 이 창별로 어떤 화면 확대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한쪽에서는 어떤 문서의 일부분을 작업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전체의 어떤 화면을 전체 문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죠. 즉 이미 작업된 문서를 편집할 때 아주 유용하죠. 현재 어떤 문서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삽입했을 때 그 이미지의 어떤 배치와 글자의 배치 이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작업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가로로 나누게 하면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나누게 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눕니다. 자, 요거는 쪽 맞춤으로 설정해주고요. 자, 요거는 보시면서 폭 맞춤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글자를 수정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나누기 하면 4개로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지 않은 원래대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편집하면 나누기는 이거는 조금 사실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보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훨씬 편리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쪽 넘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쪽 넘기기. 이 쪽이란 말은 종이를 얘기합니다. 종이 1페이지를 뜻합니다. 1페이지. 즉 마우스를 힐을 이렇게 들어가면요 아래쪽으로 이동하죠.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쪽 넘기기인데 일반적으로는 마우스 힐 버튼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우측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이게 2014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보기 메뉴에 플러스 이 핫살표 클릭하시고요. 화면 확대 축소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쪽 이동 여기 돼 있죠. 이 가로 방향으로 체크하시죠.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다음에 힐 버튼 움직여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측으로 가죠. 즉 요거는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냐면은 이 문서의 앞부분에 머릿말이나 꼬리, 머릿말 같은 거를 입력하거나 뭐 출석 같은 걸 입력했을 때 이걸 전체적으로 보도록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머릿말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일이 마우스를 드래그했을 때 아래쪽으로 넘어가면은 작업하기가 좀 빠르게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머릿말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훨씬 편리하죠. 일반적으로는 이 세로 방향이 편리하고요. 머릿말 같은 걸 수정할 때 그리고 제목 같은 걸 수정할 때 가로 방향으로 하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문단부호, 교정부호 뭐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